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1차 방어벽 체계가 피부거든요. 이 1차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튼튼할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피부의 역할은 첫 번째, 외부의 이물질, 또 공격,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피부가 틈이 생기면 그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는 피부가 체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곳에 가게 되면 빠르게 몸의 체온이 차가운 온도로 적응을 하고요. 뜨거운 곳에 가게 되면 몸이 빠르게 뜨거운 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부가 체온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도 호흡을 하죠. 외부 공기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땀이나 피지, 내 몸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 같은 것을 배출시켜내는 역할도 합니다. 배출도 시켜내지만 흡수하는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 스킨을 바를 때 스킨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잘 흡수되라고 두드리잖아요. 피부가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피부는 우리가 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리고 통증 그런 느끼는 감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피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피부의 구조는 피부의 각질층이 피부의 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1차 장벽이 각질층이거든요. 이 각질층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담장처럼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 벽돌 사이에 벽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막아주고 그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피부를 통해서 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조로 되어 있고 건강한 피부는 그 피부의 벽돌층, 각질층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죠.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고요. 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고요. 좋은 향을 내는 인공향이 있고 또 예쁜 색을 내는 착색료 그런 것을 넣기도 하고요. 그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 같은 것을 넣습니다. 또 제품끼리 잘 섞이게 하려고 유화제 같은 것들도 섞어서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분의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화학 성분들이 사실은 이 피부의 벽돌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아무리 화장품 성분이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입자가 굵어서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작은 입자들은 스며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작은 입자에 아주 소량, 미량의 성분들이 1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쌓이게 됐을 때 20년 동안 피부에 꾸준히 들어가게 됐을 때 일단 피부는 빨리 상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노화는 빨리 오게 됩니다. 정상인의 피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손상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아기들이나 또 피부가 약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토피나 어떤 상처로 인해서 피부의 장벽층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처가 난 피부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층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보습제에 포함된 이 화학 성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몸으로 흡수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피부로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통로는 모공, 땅구멍, 또 모세혈관, 림프관을 통해서 이 성분들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간에 보습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아토피로 인해서 상처가 나 있거나 피부의 장벽층이 건강하지 못한 피부에는 화학 성분들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자극이 되고 피부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설프게 듣고 노로션을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심해진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보습을 하다가 노로션을 하면서 오히려 자극이 안 되면서 피부가 조금 더 나아지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진 케이스는 자극이 되던 것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호전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토피가 치유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아토피가 호전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저는 보습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질이 많고 또 손상된 피부가 있고 보습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보습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줘도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고 또 스테로이드나 약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힘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대신 피부에 자극이 되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보습제를 찾아서 보습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화보습제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유화보습제도 성인 보습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들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안전한 걸 넣는다거나 더 적게 넣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유기농 보습제는 그 보습제의 원료는 유기농이지만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많은 원료들은 유기농을 쓰지 않고 다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나 방부제, 또 계면활성제, 유화제 이런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는 피부에 자극이 전혀 되지 않는 자연 유래 성분의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진 피부에 도움이 되는 보습제로 자주 보습해 준다면 피부의 자연 치유력의 힘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도 조금씩 서서히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자극이 없는 안전한 보습제로 자주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아토피나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찾을 때 이것이 안전한지 어떤지 보는 팁 중에 그 성분이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그 성분 표시에서 영어로 된 성분들을 검색을 해서 어떤 성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답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아토피 목욕을 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